Finding us a new car. 뭐야?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7번째 영화로 고스트 프로토콜이나 폴아웃 같은 초대형 블록버스터의 성격도 여전하지만 미션 임파서블 1편이나 로그네이션 같은 정통 첩보물의 색채도 강한 영화인데요. 때문에 화려한 액션과 영상미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서스펜스로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미션 임파서블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일사의 다소 허무했던 죽음과 같은 시기에 개봉했던 오펜하이머와 바비가 북미에서 큰 사랑을 받게 되면서 아쉽게도 흥행은 전 시리즈들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부제 데드 레코닝은 외부 정보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로만 위치를 추측해서 경로를 정하는 항법, 일명 추측항법을 뜻하고 있는 항해 용어인데요. 이는 추측항법, 즉 데드 레코닝 항법으로 자신이 탑재되어 있던 잠수함을 파괴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시작한 AI 빌런 엔티티와 IMF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독자적인 행동을 개시한 에단 헌트, 이 둘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부제입니다. 영화 초 에단이 임무를 전달받고 있을 때 대답한 코드명 Designator. India Zulu 254. Bravo Echo 111. 2211은 미션 임파서블 1편과 Designator. Bravo Echo 1-1. 5편에 등장했던 Designator. Bravo Echo 1-1. 에단의 요원 코드 B211인데요. 재밌게도 이 B211은 미션 임파서블 1편의 감독 브라이언 드 팔마가 제작 당시 자신의 친구인 조지 루카스를 오마주하기 위해서 지은 코드명이었는데 B211을 뒤집으면 1138처럼 보이고 이는 조지 루카스의 데뷔작 THX 1138을 오마주하는 즉 두 감독의 우정을 보여주는 이스터에그였다고 합니다. 이후 에단이 전달받은 임무를 듣고 있는 장면은 Good evening, Mr. Hunt. 촬영 당시 아직 대본이 완성이 안 되어 있어서 톰 크루즈 혼자 테이프 속 목소리를 셀프로 상상하면서 연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에단이 오래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는 젊은 시절 에단의 실루엣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는 디에이징 기술을 통해 톰 크루즈의 젊은 시절 모습을 실제로 구현하려 했으나 스크린 테스트에서 젊은 톰 크루즈의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영화의 몰입이 깨진다는 이유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일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에서는 한쪽 눈에 안대를 쓰고 저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레베카 퍼거슨이 윙크를 못해서 안대를 사용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Close your eye. And I went. And he went, no, close the one eye. Okay, other shot, other angle. Close the eye. Anyway, can we get an eye patch? Anyone? 참고로 로그네이션에선 도트 사이트 저격총이라 한쪽 눈을 감을 필요가 없었고 폴아웃에선 헬멧을 쓰고 있어서 윙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엔티티의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있던 CIA 회의실에서는 전작에 등장했던 전 CIA 국장 에리카 슬론의 사진이 걸려있는 이스터에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에단은 가스탄을 이용해 CIA를 무방비시키고 CIA 국장 유진 키트리지와 대면하는데요. 이 키트리지는 미션 임파서블 1편에서 IMF 국장으로 등장했던 키트리지 국장으로 이번 편을 통해 무려 27년 만에 시리즈로 복귀한 것인데 때문에 오랜만에 마주한 이 둘의 첫 대화는 I understand. You're upset. I'm not upset, Kittredge. 나 화 안 났어. 1편 속 서로 주고받았던 대사를 I can understand you're very upset. Kittredge, you've never seen me very upset. 재치있게 변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에단과 팀원들이 공항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Ethan, would you care to explain to our friend the Net Ranger how I am just as capable of writing code as he is? No comment. 루터의 컴퓨터 실력에 열등감 터진 벤치가 외친 인터넷 레인저와 이후 벤치에게 참교육을 시전한 How did you do that? No one is safe from Phineas Freak. 루터의 이 대사 속 등장한 피니어스 프릭은 미션 임파서블 1편에서 언급되었던 What did they used to call you? The Net Ranger? Phineas Freak? 루터의 오래전 별명 인터넷 레인저와 피니어스 프릭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에단이 소매치기 그레이스에게 This key. 진짜 손기술이 뭔지 참교육하는 장면은 미션 임파서블 1편에서 What's the matter? You've never seen this trick?
에단이 선보였던 능숙한 손기술 설정을 다시 가져온 것으로 당연히 톰 크루즈답게 CG가 아니라 진짜 클로즈업 마술을 연습해서 선보인 것인데 오랜만에 해서인지 촬영 당시 생각보다 고전했다고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전통 위장 마스크에 대한 의심병 때문에 틈만 나면 상대의 얼굴을 더듬었던 Mr. Kittredge.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제스퍼 요원이 공항에서 의심병이 폭발해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일반 시민 입안에 손가락까지 집어넣는 모습은 대본엔 없었던 CA 위검의 애드리브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CA 위검은 이 시기에 드라마 가3에서 대머리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선 가발을 쓰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손에 수갑이 묶여있는 바람에 하루 종일 우당탕거렸던 코믹한 카체이싱 장면은 감독이 로마의 길거리 속 자갈길이나 교통체중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최대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추격전을 묘사했다고 하며 당연히 이 장면에서 톰 크루즈는 실제로 한 손으로만 운전을 하며 기상천외하고 위험한 카체이싱 장면을 소화하였다고 합니다. 영화의 메인 빌런 가브리엘은 원래는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할 예정이었으나 스케줄 문제로 아쉽게도 불발되면서 톰 크루즈와 동갑 배우인 에사이 모랄레스가 연기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브리엘이란 이름은 해당 캐릭터가 엔티티를 마치 신처럼 모시며 신의 시종처럼 행동한다는 점에서 대천사 가브리엘의 이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브리엘을 보조하는 서브빌런 파리 같은 경우는 원조 TV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캐릭터 파리에게 가져온 이름으로 우리들에겐 가오겔의 멘티스로 익숙한 톰 클레멘티에프가 연기했는데요. 흥미롭게도 그녀는 파리의 표정을 연기하는 데 있어 널쩍부리 황새의 표정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여유 있으면서도 묘하게 신비로운 모습이 파리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베니스에서 파리가 분장한 눈물 모양을 한 피에로 메이크업 역시 톰 클레멘티에프가 제시한 아이디어로 거칠고 분노로 휩싸인 그녀의 내면 속에 있는 묘한 슬픔을 묘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베니스의 두칼레 궁전에서 등장한 엔티티의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눈으로 에단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원래 감독은 엔티티의 모습을 푸른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테스트 시사회에서 엔티티가 반지의 제왕의 사우론의 눈처럼 생겼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하는 수 없이 푸른색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후 엔티티는 에단의 무전을 해킹한 뒤 벤지의 목소리로 변조해서 에단을 함정에 빠뜨리는데요. No, it's not. You are dumb. 이때 엔티티가 벤지의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공항 장면에서 엔티티가 수수께끼를 통해 It's a riddle. I suspect this thing is voice activated. It wants me to say the answer. 벤지의 목소리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You are done. 그렇게 엔티티의 계략으로 인해 에단은 일사를 잃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일종의 복선으로 앞서 에단과 키트리지의 대화를 보면 One way or another, this mission of yours is gonna cost you dearly. 키트리지가 에단에게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말하는 장면 뒷 배경에 일사의 사진이 걸려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의 열쇠는 각기 다른 두 열쇠가 하나로 합체되어야만 작동하는 구조인데요. 재밌게도 후반부 엔티티의 열쇠가 합체되어 동기와 불빛이 들어올 때를 보면 불빛의 반짝거리는 리듬이 미션 임파서블의 테마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편집 담당자가 넣어놓은 깨알같은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였던 에단 헌트가 오토바이를 타고 절벽 끝에서 낙하하는 장면은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톰 크루즈가 실제로 촬영한 장면인데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속 위험한 스턴트야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이번 스턴트 장면은 역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 톰 크루즈가 가장 많이 연습한 스턴트라고 하는데 우선 톰은 모터사이클 트랙 언덕에서 점프하는 연습을 하루에 30번, 총합 13,000번을 연습하였고 그 뒤 절벽 낙하 장면을
촬영을 연습하기 위해 스카이다이빙만 총 500번을 연습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낙하 장면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일부러 촬영 첫째 날 찍었다고 하는데, 이는 이 스턴트는 실수가 나올 경우 톰이 부상을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사망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든 제작비가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하며, 그렇게 톰은 총 6번 이 오토바이 낙하 장면을 촬영하며 이번 스턴트를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후 에단이 보여준 스피드 플라잉 역시 말도 안 되게 위험한 스턴트였는데, Speed flying is not skydiving. Skydiving is fairly predictable. Speed flying is incredibly unpredictable. 단순히 공중에서 낙하산을 펼친 후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닌 지면과 가까이 붙은 채 빠른 속도로 활강하는 이 스피드 플라잉은 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헬기나 드론으로는 촬영할 수 없었고, You can't get close to this with a helicopter or a drone. So we had to develop a gimbal system flying along with Tom. 결국 아예 특수 장비를 만들어 톰의 스피드 플라잉을 바로 뒤에서 전문가가 똑같이 스피드 플라잉으로 따라가면서 촬영을 겨우 끝마쳤다고 합니다. 영화 후반부에 펼쳐졌던 달리는 기차 위 액션 장면은 미션 임파서블 1편의 기차 지붕 시퀀스를 오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후 이 기차 액션 시퀀스는 절벽에서 기차가 떨어지면서 마무리되는데, 이 장면만큼은 값비싼 기차를 실제로 절벽에서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 아쉽게도 이번엔 CG로 가 아니라 그냥 기차를 제작진들이 직접 만든 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를 진짜로 절벽 끝에서 떨어뜨려 촬영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돈이 심각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 후 에단과 그레이스가 하나씩 떨어지는 기차 칸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칸 한 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그레이스와 에단의 발전된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인데요. 앞서 영화 중반부 카체이싱 장면에서 그레이스와 에단은 경찰차, 검은색 BMW, 그리고 피아트 500 총 3개의 차량을 갈아탔었는데, 후반부 그레이스와 에단이 고군분투한 기차 칸 역시 주방 칸, 식당 칸, 그리고 객실 칸, 이렇게 똑같이 총 3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서 카체이싱 장면에서 에단과 그레이스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 수갑으로 서로의 손을 억지로 묶고 있었지만, 후반부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 수갑이 아닌 손과 손으로 서로를 연결하고 의지하며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레이스는 카체이싱 마지막 에단을 버리고 혼자 탈출했지만, 영화 마지막엔 반대로 에단을 탈출시키고 본인은 희생하는 상반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드 레코닝은 그간 미션 임파서블 영화들과 다르게 독립된 작품이 아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 있는 작품인데요. 때문에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전부 올라간 후에는 파트 2를 암시하듯 엔티티의 효과음이 살며시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